비혼모로 살고 있는 사유리가 생활고를 고백했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나만 빼고 다 부자야 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사유리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돈이 많아서 택시만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택시비가 너무 아깝다. 경기도까지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닌다. 참으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16,000원이 있으면 아가에게 사과, 키위, 돼지고기를 사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출산 전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지금 그 돈이 있었다면 아들 젠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이제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릴 생각이다. 그 친구는 서초동에 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유리는 고정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때도 있었다. 신용카드도 없고 외국인이라 대출도 안 된다. 적금을 깰 수도 없었다. 세금도 내야 했는데 그때 매니저가 50만 원을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생활고로 힘들었던 순간도 털어놨습니다. 함께 사는 입주 이모님 월급도 드려야 했다. 아들의 돌반지를 팔기 위해 명동 금은방에 갔지만 차마 팔 수가 없었다. 월급날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15만 원뿐이었다. 핸드폰을 보며 제발 돈이 들어오길 기도했다. 그때 재방송 출연료가 들어왔고 덕분에 아들 옷과 소고기를 사며 생활비를 해결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신이 있구나라고 느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유리는 예전에는 연예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없을 때는 정말 없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동치미는 재방송이 많이 되어서 일부러 출연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유리는 1979년 10월 13일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45세입니다. 그녀는 KBS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사유리는 아들 후지타 젠을 출산했으며 같은 달 16일에 출산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3일에는 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2일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유리는 자신의 SNS에 아들과 엄마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아들 젠이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젠이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두 사람의 눈매가 꼭 닮았네요. 엄마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유리는 2007년 KBS 2 미녀들의 수다로 방송에 처음 등장한 후 MBC, 진짜 사나이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미혼모의 길을 선택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본의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서양인 남성의 정자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유리는 유튜브 채널 크리스 이슈에 출연해 미국 출신 방송인 크리스 존슨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방송 중 크리스 존슨은 사유리가 취미로 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있고 아버지의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사유리는 강남이 혼자서 내가 부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하며 강남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유리는 크리스 존슨의 발언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가 커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크리스가 재벌이라는 소문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묻자 사유리는 제가 일본에서 사는 곳은 한국의 강남과 비슷한 지역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루머를 해명했습니다. 사유리는 강남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큰 집에 살거나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 저를 재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작 우리 집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라며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소문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크리스 존슨은 사유리에게 다정한 조언을 건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남시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누나한테는 잘해야 해요 라며 상황을 유쾌하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사유리는 웃으며 맞아요. 강남은 좀 허언증이 있거든요. 라고 재치 있게 응수해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SBS 미우새에서는 사유리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상민이 잠시 아들 젠의 보호자 역할을 맡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젠이 이상민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민은 과거 사유리와 가상부부로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젠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젠을 돌보며 고추를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잘 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손이 닿는 부분이 아플 수 있어 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후 사유리는 이상민에게 아들 젠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젠이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이 아빠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아빠가 없지? 나도 아빠를 보고 싶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라며 그녀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도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힘들었지.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그는 사유리를 위로하며 젠에게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면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유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이상민은 젠의 임시 보호자로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젠이 좋아하는 수영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직접 튜브에 공기를 넣고 수영장에 물을 채우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수영을 즐기던 중 젠이 물속에서 몰래 보리를 보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놀이를 마친 후 춥다라고 말하는 젠을 이상민은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며 다정하게 보살폈습니다. 그 따뜻함에 감동한 젠은 다시 이상민을 아빠라고 부르며 두 사람은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벤저스 멤버들은 이상민과 젠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포근해 보이네요. 꼭 아빠 품처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라며 이상민의 진심 어린 모습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한편 사유리는 2020년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하며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도전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선택의 이유를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41살에 갑작스럽게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의사가 제 자궁 나이가 48살이라고 하더군요. 곧 생리가 완전히 끝날 거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 봐 무척 두려웠어요. 라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에 정자은행을 통해 혼자서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유리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직접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며 아들 젠을 얻은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의 정자은행을 통해 기증받은 정자로 일본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으며 아들 젠의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0년 비혼 출산 결정을 공개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걱정하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본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유리는 정자를 선택할 때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원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기증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양인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유리의 이러한 선택은 비혼 임신과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비혼모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한국 사회가 점차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